그러면 차이나타운 지금 이 논란이 좀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중앙 언론사에서도 좀 이 관련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헤드라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왜 강원도에 작은 중국 만드나, 동북공정 침탈의 교두보로 전락, 유적지 바로 옆에 생기는 차이나타운, 도민 거센 반발, 중국 실업 반대 청원 64만 명, 혈세 1조로 차이나타운,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이거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. 네. 제목에 뭐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쌍따옴표 해가지고 강원 한중문화타운 동북공정 교두보 그 뒤에 이제 논란 일파만파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붙인 거는 기사 내용 중에 누군가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쌍따옴표를 붙이잖아요. 제목에 이게 왔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 기사가 되게 긴데 쭉 내려가서 맨 뒤에 강원도의 보수 시민단체에서 말한 뭐랄까 인터뷰 내용? 그거를 제목으로 갖다 놓았는데 그 내용도 맞지도 않는 거죠. 사실인 거하고 아닌 거를 구분을 안 한 거예요. 지금 김선아 기자가 읽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심지어 모 방송사에서 이거 카드뉴스 형태로 설명하시던데 앵커께서 유적지 바로 옆에 생기는 차이나타운, 도민 거센 반발. 제목만 보고도 유적지 생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기사 장사라는 거죠. 제목 장사.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제목에다가 또 일부의 주장을 가지고 제목에 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할 부분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. 사실 중국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자본이 다 필요합니다.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필요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다 보면 중국 자본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발전이 더디어질 수 있다. 자본력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. 기사님들이 한 번만이라도 현장을 와서 취재를 하셨다면 좀 가능하셨을 텐데 혹은 말씀하신 단체들을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직접 가서 대면 인터뷰라도 했으면 좀 가능했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를 뽑은 이 기자들, 뭐 기자가 직접 뽑았는지 아니면 데스크에서 또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우리 지금 강원도에 주재하는 중앙 언론사의 주재 기자들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닷컴 기자 아니면 뭐 온라인 팀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쓴 기사인데 이분들은 뭐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 장사. 근데 이런 기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 오지도 않고 아마 전화도 안 했을 겁니다.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 글만 가지고 쓰고 이게 무슨 사골 끓이도 아니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. 그냥 여기서 쓰면 우린 또 여기 좀 바꿔서 또 이거 쓰고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기자들도 저도 그렇고 좀 뭐랄까 환멸이랄까요? 좀 이런 피곤함을 느끼는 기자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설명을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라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뭐 카드뉴스가 아니라 전체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치부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보니까 워낙 지금 반중 정서가 강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중국인 혐오로까지 같이 번지지 않을까. 뭐 지금 SNS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무섭다. 춘천에 못 오게 하자. 춘천이 범죄 도시가 되면 안 된다.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 이 집단적 모욕죄와 집단적 명예훼손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맹목적인 비난이나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좀 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근데 또 그럼 한편으로는 또 도민들의 또 그 여론을 이해를 해요. 그 19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고 그 전에는 중국 잘 몰랐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쌓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빵 터지고 또 그리고 또 문화적인 문제에서도 영화나 뭐 드라마 전쟁으로 좀 터진 부분인데 도민들의 이런 여론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종차별적인 문제나 그런 비난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네, 그러니까 분명히 좀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이 마음대로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또 한복 김치 같은 그런 역사를 또 자기 거라고 우긴 그게 분명히 화가 나는 점은 맞지만 좀 저희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따질 건 따지고
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지키는 예,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자, 이게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강원도에서 뭐랄까 좀 안 풀리는 현안 중에 하나 또 알펜시아 매각 문제도 있잖아요. 네. 거대 이제 외국계 자본이라든지 국내 뭐 큰 기업들에게 매각이 되면 좋지만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. 한편에서는 어떤 그 뭐 반중 정서나 이런 거에 기댄 어떤 정치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게 뜨면 모순이 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인종차별 받잖아요. 손흥민 선수도 왜 경기 중에 인종차별적인 그거 당하면 우리도 울분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그 집단 전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도청의 부서가 중국 통상과예요. 중국 통상과 제가 한번 전화를 좀 해보려고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좀 과장이라든지 이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려고. 근데 해보기 전에 제가 마침 중국 통상과에 좀 친하게 알고 지낸 분이 있길래 한번 슬쩍 분위기 한번 여쭤본다고 전화를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 담당 직원이 조금 날카롭게 응대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왜요? 그러니까 요새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이 이 SNS나 이런 차이나타운 이런 논란 관련된 게 SNS 통해서 뭐 이렇게 와전되는 그런 중에 뭐 해당 부서에 뭐 행정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민원 담당 부서로 민원과로 전화를 해도 결국에는 이쪽 과로 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 직원분들이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격려 전화도 아니고 항의 전화 뭐 예상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뭐 기자들 비롯해서 뭐 이런 시민분들까지 이런 항의 전화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사업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또 너무 도청 직원분들, 애꿎은 분들 너무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.